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에 또 이렇게 중요한 이제 마무리도 과정을 제가 하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꼭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승리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다 그런 걸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는 5가지 힘이 있다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력. 그러니까 지력이라는 건 단순히 공부하는 걸 넘어서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힘, 심력.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 능력. 마지막으로는 내가 살면서 나만 챙기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남도 생각하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5가지를 키워줄 때 저희들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말로만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기관들을 만들고 또 우리 뜻있는 우리 동지들과 모여서 이 일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기관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인고등학교입니다. 세인고등학교는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가 3년간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접목했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꿈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용기도 얻고 그러면서 3년 만에 92%가 넘는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런 결과도 얻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국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중국에서 우리가 연길시 중에서 우리 10개 반 중에 꼴등하던 반이 6개월 만에 1등하는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몽골에서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는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와서 그 결과적으로 몽골 정부에서 그런 5차원 전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몽골 국제대학이라는 우리가 대학도 설립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몽골 국제대학에 있는 교장 선생님도 모셔서 얘기도 듣고 세인고등학교에 계신 우리 교감 선생님 말씀 듣고 또 특별히 이 운동이 우리 학교 운동으로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을 세워서 실제로 각 지역에서 교육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우리 김명환 우리 원장님을 모셔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 중에 아주 특별한 현장을 한 군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런 5차원 전면 교육이 이렇게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도 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은 이제 특수한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5차원 전면 교육 중에 이제 다 다루진 못하더라도 그중에 이제 특별한 지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제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소강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저한테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뛰어넘어서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의 동지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분을 어디서 만나면 중국에서 만났어요. 네, 제가 중국에 96년도에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갔을 때 이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결례가 안 된 얘기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하러 들어왔는데요. 수염이 이렇게 생겨요. 소위 얘기하면 옛날에 뭐 산도적처럼 이렇게 수염이 길러져 있고, 인상도 아주 우락부락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귀면서 보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은 남북한이 지금 나눠져 있고 또 중국에 우리 조선족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들을 다 조사해서 그런 걸 일치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그런 그 전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셨었어요. 그래서 전주대학에 우리 사범대학에 계시는 오늘 저희 아주 자랑스러운 동지인 소강춘 교수님을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소 교수님은 아까 이대로 그런 훌륭한 일도 하지만 대학에서 이 5천 전면 교육을 참 아름답게 지금 접목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그 현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 교수님을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원동희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소강춘입니다. 96년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한 6, 7년 좀 되는 것 같네요.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 교수님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것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가지의 오차원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지력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사람들 생각할 때 성적 쪽으로 주로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지혜는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처리하는가, 잘 처리하는가 이런 걸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국어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딱딱한 재미없는 문법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북한과 남한의 그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 이런 일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컴퓨터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지식 또는 지혜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컴퓨터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는 사실은 0하고 1밖에 모르는 바보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컴퓨터는. 그런데 이 컴퓨터 속에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게 뭐 좀 뽑아줘. 나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거 좀 살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만약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 좋은 물건 이거야 이렇게 내줄 수 있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죠. 현재. 근데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건 주로 뭡니까? 자판이라고 하죠. 자판.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판을 친다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은 타건한다. 이렇게 타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자판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가 말로 컴퓨터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넣어주죠. 여기서 쓰는 걸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넣어주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이 컴퓨터 속에 넣어주는 정보의 대부분은 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는 언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하는 거죠. 예, 한국어를 이 컴퓨터에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국어 정보화 또 국어를 정보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한국어 언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언어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교육이 잘못됐던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고쳐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상당 부분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애들을 맡겨놓고 있고요. 이제 대학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오는데 이 대학에 들어왔던 학생들하고 어떤 일을 할 건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으면은 그냥 단순 지식을 외워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죠.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저는 사대 국어교육과에 있습니다. 국어교육과는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 임용고시라고 하는 걸 보는데 임용고시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6, 7년? 뭐 이때는요. 단답형이었어요. 사지선다형이나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외우면 됐는데 6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600자에서 800자로 써라.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자, 분필에 대해서 네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라고 상황을 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가정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600자로 네가 강의할 것을 방법이나 절차를 써봐라. 또는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준비에 대해서 600자로 써라. 또 수업을 했다. 800자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써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결국은 글로 쓰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만 우리가 사범대학은 분명히 목적대학이니까요. 다른 학과하고 달리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사장이 된다든지 뭐 고위 관리가 된다. 이런 것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어교육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우리는 국어 선생님이 많이 나오고 선생님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겠죠. 자, 그런데 원천적으로 교사가 되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인격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작업을 사실은 원 박사님하고 또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정원태 교수님하고 서희 이런 작업을 좀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성과를 봤고 또 효과를 제가 보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과목, 즉 대학 국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다 이런 것을 대학 때 배우셨죠? 대학 국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되게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시 좀 있고 소설 좀 있고 뭐 어떨 때는 문법적인 설명도 좀 해주고 뭐 대충 그리고 레포트 한두 번 내고 그러면 되게 끝나는 거. 되게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한 이것이 과연 여기에 맞는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21세기 뭐 정보화 사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연 현재의 대학 국어가 여기에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선생님들이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도대체 국어 선생님들은 뭐 했느냐. 대학에 들어온 애들이 글도 못 읽고 글도 못 쓴다. 레포트를 받아봤더니 엉망진창이다. 네. 답안지를 쓴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학생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어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더 앞으로 나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잘못돼 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국어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용 능력.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죠. 국어 하면 국어 점수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어 점수가 높으면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해보면 어떤 거예요? 문법적인 거 몇 개 더 알고 시를 감상한다고 해봅시다. 시를 감상하는데 이 시의 주제는 뭐지? 뭐 달달달 외죠. 이 시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상징하지? 그러면 그건 뭐 다 외요. 근데 비슷한 다른 시를 딱 갖다 주고 야 이건 주제는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뭐라고요? 외는 것만 했던 거죠. 예. 응용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과연 실력이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예. 진정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글을 못 써요. 네. 그리고 저는 국어 문법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아니, 글을 쓰다가 띄어쓰기가 좀 틀리고, 문장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우리 국어하는 사람들한테 요런 건지 모르는데, 네, 좀 틀리면 어때요? 왜? 제가 원고를 넘기면은요, 출판사에서 그걸 교정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보 처리 과정과 똑같다.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면 된다. 그런데요, 언어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고 이게 표현으로 가는데, 표현을 잘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없이 표현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들어온 게 없는데 나올 게 없죠. 그렇죠? 결국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해와 표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듣기. 들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말하는 거죠. 말해요. 그 다음에 읽지요. 읽어요. 또 읽거나 보는 거죠. 보고 나면 뭐예요? 쓰기가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재밌습니다. 말을 못 들으면 말을 못 해요. 그렇죠? 못 읽는 사람은 못 써요. 반대로 쓰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다 읽기를 잘합니다.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쓰기는 못한 경우는 있어요. 그렇겠죠? 많이 읽는데 못 쓴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잘 읽어요. 이건 뭐 전제 조건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쪽은 좀 뒤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단문이에요. 코미디 프로 정도에 나와서 하는 그 코미디언들이 잠깐 이렇게 웃기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수준의 얘기는 잘하는데 조금만 깊이 있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학생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다음 제가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생들에게 자네는 젊은이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대답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자녀분들? 그 정도 애들에게 너 대학 들어갔다. 너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 그냥 멍해요. 글쎄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뭐고 살 건데 가만히 있다가 돈 많이 벌고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어떻게 벌 건데?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가봐야 알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돈을 벌고 살아가시지만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그냥 번대요. 그냥. 이런 얘기를 몇 번 더 해보면은 답답해요. 네. 그 학생은 지금 무슨 얘기를, 그 학생과 저하고는 무슨 얘기를, 뭘로 말하고 있죠? 한국어로 말을 해요. 한국어로 말을 같이 하는데, 국어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한참 해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 그냥 답답하게 끝나고, 알았네. 나중에 봐. 그 애도 그러겠죠. 교수 만나러 갔더니 이상하게 사람만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애들이 같아요, 생각이. 한 70에서 80% 정도가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주면은요, 그 문제의 답안지를 쓰잖아요, 주관식으로. 그러면은 70에서 80%가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애들이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환경의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또 선생님들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가르치는 선생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그래서 문제를 내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써라. 말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다. 그냥 다른 생각만 써봐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런 애들이 안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애들에게 똑같은 걸로 같이 주니까 나오는 게 똑같다는 거죠. 애들끼리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저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3이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고3이 인생 문제를 설계한다고 앉아서 툭 뭐 하냐? 그러면 저 인생 문제를 생각하려고요. 며칠 너는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안 되죠? 못 할 거예요. 뭐 이런. 자, 그런데 막상 그 애들이 살아가는 건 사실 그쪽이라고요. 그렇죠? 뭘 물어봤는데 결국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해, 에서 듣고 있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접 체험이죠. 간접 체험이에요. 이 체험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무엇인가가 들어와도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단순하게 그냥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것을 반복만 하는 거예요. 들어온 대로 반복하지 자기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감각적이라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구라파, 일본 이런 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들끼리 비슷하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의 대학 1학년이 들어갔을 때 그 애들이 다뤄야 될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어나 마찬가지죠.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는 것은요. 미국에는 그 단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1단계에서 100단계까지 이렇게 등급을 쭉 매겨놓고 각 등급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국에 가서 어떤 책을 읽는다. 그럼 책 읽혀보죠. 그래서 너는 30단계. 이 책부터 읽어라.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 1학년 때 다룬 것은 대개 95등급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임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수준이 넘어서 그 나라 지식인들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책을 30권, 20권 이렇게 독파를 해내야 돼요. 자, 그런 일들을 그 애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뭐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말장난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우리는 미국에 가서 돈 벌고 중국 가서 돈 벌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결국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그런 애들에게 이 애들이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그걸 자기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길러줄 건가? 과연 대학 국어가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제가 판단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교양 국어를 없앱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들이요. 저를 마치 매국노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식민지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국어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국어를 없애요? 그런데 사실은 국어를 없애는 게 아니었죠. 저는 국어 점수를 받는 제도를 없애자는 거지 국어는 없어지는 거 아니죠. 결국은 저는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우리 온 박사님 보고 만나서 이런 작업을 중국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것을 계속 학교에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교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요. 학생들 딱 앉아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국어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멋있게 쭉 선전을 해요. 선전이라고 할까요? 자랑을 쭉 하고 나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마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알아듣는다는 착각 속에서 멋있게 강의를 하고 나오시면 돼요. 네. 그런데 애들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수준이 낮아서 말이야. 요즘 애들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교수들의 문제인데 선생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300점짜리를 받아가지고 320점짜리를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렇죠? 300점짜리를 받아서 만약에 290점짜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200점짜리를 받아서 만약에 한 290점 정도의 애들로 만들어놨다고 하면 300점에서 320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생각을 전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300점짜리 받아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될 애들이죠. 신들이 알아서 할 애들이에요. 200점짜리들 거의 공부 안 하는 애들 잡아서 만약에 290점, 300점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선생님으로서는 또 그 교육에서는 효과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과 이런 생각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의 총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고 그 이전에 총장님이 계속 계셨는데 저희가 3년 주기로 총장님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6년 전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총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문제다. 제 말 그대로가요. 우리 학교 애들이 책을 못 읽는다. 그리고 글을 못 쓴다. 이 애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언어 능력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른 대학 총장을 하시다 오신 분이신데 그것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문제다. 왜 우리 대학이라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 원 박사님이 틀을 잡아나가시고 있는 기간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기본적인 생각은 같았지만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몇 년 지나서 여러분들의 학문의 9단계라고 하는 걸로 이번 강의 들으셨습니까? 네. 학문의 9단계라고 하는 걸로 이게 그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인문과학을 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로는 길게는 잘 쓰는데 어떤 도표를 만드는 거 이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원 박사님이 아주 특기가 제가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뵈니까 어떤 지식을 표나 그림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내는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하고 어떤 학교에 뭐 프로젝트를 하려고 계획서를 쓰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로 쓸 때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 그릴 때는 굉장히 잘 그려요. 표 같은 것을.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설왕설래하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분이 중간에 잠깐만요. 칠판에 나가서 표를 하나 그랬더니 이게 맞죠? 예.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6명 앉아있는 중에서 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국어 점수가 별로 안 높았대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6명이 앉아서 교수가 앉아서 2시간 넘게 떠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고 서로 헤매고 있는데 당신이 표로 딱 정리하니까 정확히 됐지 않느냐. 그게 글 쓰는 거다. 글 쓰는 거예요. 왜 그걸 갖다 설명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해요? 말을 못 듣는 거죠. 우리가 지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말을 못 들어요. 말을 못 듣는 사람이 국어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럴 당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애들이 만약 그렇다면 하는 생각이죠. 요즘에요. 옛날에 글쓰기는 그랬죠. 우리가 길게 문장을 잘 써야 돼요. 또 아름답게 편지를 쓰더라도 그렇게 뭐 쓰는 것을 옛날에 원했죠. 책도 뭐 300권, 3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이렇게 내야지 좋은 책이었고. 그런데요. 요즘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글을 쓰면은요. 300페이지짜리 무슨 글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은 그걸 안 읽어봐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러죠. 왜 높은 사람들은 그걸 안 읽을까? 뭐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좀 높아진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획서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 간단하게 요약을 해봐. 요약을 하죠. 시간이 없으면 그래 한마디로 그러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한마디로 요약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서도 그 사장이 채택을 안 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글 쓰는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져요. 긴 거를 적게, 적은 거를 길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실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우리가 여기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의 총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의 파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운용하는 거죠. 오퍼레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어떻게 운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잘 어떻게 엮어서 항상 새로운 걸로
또 더 좋은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정보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정보 관리, 정보 운용이라고 한다면, 자, 그 정보는 뭐냐 하는 거죠. 정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축적된, 모여져 있는 어떤 지식들의 파편이고요. 그것들을 운용해서 생산되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가치가 그 문화 또 그 문명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 문화 전체가 이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언어죠. 언어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어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한국어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그래서 정보의 그 운영하는 9단계, 학문의 9단계를 정보 운용의 9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는 입수하죠. 그렇죠? 정보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받아들였던 것처럼. 받아들인 다음에는 뭘까요? 정보를 심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 내 것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내 것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는 어때요? 표출되지 않으면, 표현되지 않는 정보는 어때요?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로 틀을 잡은 거죠. 이게 이제 원동현 박사님께서 잡으신 학문의 9단계, 앞단계 3단계를, 또 이걸 이제 3단계식으로 나누니까 학문의 9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죠. 자,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은 참 맞다. 거기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했는데 교수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교수들이 참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남의 얘기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당신 말은 맞다. 그런데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신 말대로 했을 때 과연 애들이 정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느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런 단계를 나눠봤어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4가지를 질문을 주는데, 첫 번째, 이 교재를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교재가 우리 학교에서 속해학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속해 앤드 학습이에요. 예. 전번에 저희 학교 총장님이 서울대 교육학과 계시다 오신 분이세요. 교육학의 아주 대가신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책을 잘 읽었으면, 속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애들이 1년에 100권씩, 200권씩, 한 400권만 읽고 나가면 취업 다 됩니다. 자, 속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원동현 박사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우리 총장님의 생각이 같더라고요. 근데 묘해요. 교육의 책임을 지고 교육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 얘기해 보면 거의 의견은 모아집니다. 모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 하는 거죠. 실현의 방법이 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속독이 아니고 애들 이해시키는 속해 합시다. 그리고 속해 학습이라고 하는 말은 속해 앤드 학습 방법이죠. 학습 방법, 학문의 9단계나 또는 우리 그 5차원 전면교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서 학습 방법, 이렇게 해서 속해 학습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학교에서요, 대학에서 무슨 속해냐, 그리고 무슨 애들이 뭐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느냐, 이런 속해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요, 일방적으로 강의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같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총 15강으로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9개 단계를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입수할 때 빨리 읽을 때 사선치기 이렇게 하면서 쭉 책 읽죠. 중요한데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거. 이런 단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면 다르죠. 조그마한 글을 주고 이 글에 주제가 뭐냐, 또 문단을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줬을 때 학생들이요 그 중학교 수준의 글들을 못 잡아냅니다. 그럼 너희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학생들에게 각각의 문단에 어떻게 나누고 또 주제는 뭐고 제목은 뭐고 이게 대부분 토플 문제에 다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 각각의 얘기를 해보면 40명이면 40개가 나와요. 대학생이 문제가 있는 거죠. 40명이 40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데 한 16주가 지나가면 한 10주가 넘어가면은요 몇 개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까워진다는 거죠. 답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그 바뀌어 나가는 모습,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끼리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자기의 삶을 되게 지방대학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이나 이런 데 못 가고 자기 동료들 좋은 대학 갔는데 자기 못 갔다 이런 어떤 묘한 의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타파되어 가고요. 또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쪽으로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머지에 큰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 국어라고 하는 것을 잘하면은요, 이걸 잘하면은 나머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도구교과라고들 하거든요. 왜 도구냐면은 지금 제가 오차원 전면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죠. 뭘로 합니까? 한국어로 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 안 되죠. 결국은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국어도, 음악, 미술도 뭘로 돼요? 한국어로 돼요. 그런데 국어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선생님은 A라고 했는데 학생이 B라고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현장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적절한 답을 하고 책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거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건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사장이 말을 잘 했는데 잘 알아듣고 사장이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서 미리 움직이는 사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쁠까요? 내가 뭐라고 퐁당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국어라고 하는 문제가, 언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이런 차원에서, 즉 우리의 삶의 전체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심화하고 어떻게 이걸 표출할 건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우리 은 박사님하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3단계로 또 이걸 9단계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실시를 하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줍니다. 강의하고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강의를 해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학생들과 같이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1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과제 준다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이게 뭐냐, 이런데 그런데 애들끼리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본인 스스로 물론 다 차면 않겠죠.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애들끼리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서로가 보인다고요. 근데 알고 있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는다라고 해서 읽어지는 겁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방법 몰라도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방법은 몰라도 읽으면 돼요. 빨리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학생들이 그렇게 바뀌는 모습, 또 글 쓰는 것이 바뀌는 모습,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관까지 바뀌는 거죠.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학생 25명을 데리고요. 그 2000년인가요? 2000년 여름에 중국의 용정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용정의 석정이라고 하는 그 농촌인데 거기를 갔습니다. 그때요, 우리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농촌 마을에 이제
학생들을 풀어놓고 오전에는 석정소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연변대학 학생들에게 우리 애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밤에는 그 아줌마들 그 동네 그 집에서 중국어 한국어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한 달간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왔어요. 얘들이 되게 이제 제 수업을 받았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애들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그쪽을 좀 돕겠다 뭐 이런 봉사활동까지 겸해서 그쪽 소학교들도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다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게 된 것들이 그런 거죠. 그 이전에 꿈이 적었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점점 꿈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한국어를 가지고 국내만 살지 말아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국 다 배우려고 하니까 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홍수가 졌어요. 홍수가 져가지고 뚝이 무너지는 중국에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홍수 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그 뚝을 우리 학생들 25명이요. 몸으로 막으면서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의 모 대학이 학생들이 거기 같이 와 있었습니다. 어디 방송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쪽 애들은 몸으로 막고 있는데 한쪽은 비디오로 찍고 있다고요. 그 애들이 서로 헤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서울 학생들이 떠날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올 때는요. 울면서 헤어지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그때 있었던 그쪽에 이제 공안이나 정부 쪽에서 한국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인지 몰랐다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저쪽에 애들에게는 참 또 아까 말했던 그런 애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히는 것들이 좋은 글을 주거든요. 좋은 글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게 하고 정리하게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충분히 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뿐만 아니고 국어를 통해서 다른 일까지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경험담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춘 교수님이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수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수염 없이 나오셨네 오늘은 그렇죠? 네. 아주 수염 없으시니까 아주 미남이시고 아주 호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드린 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국어가 됐건 뭐가 됐건 실제로 그것이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실력이라는 건 국어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남이 얘기하는 거나 글을 잘 듣고 그걸 끝나면 안 돼. 그걸 머릿속에서 점점 그것에 심화시키고 가치를 올려야 돼요. 100개의 전화번호를 쭉 적어 놓은 거하고 그걸 어느 날 김씨, 이씨, 최씨로 나누는 100개는 똑같이 100개지만 가치가 같을까 틀릴까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 같은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심화시키고 고도화시켰을 때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역사 시험은 잘 보지만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역사 지식만 머릿속에 들어왔지 그것을 잘 배열시켜서 심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 지식을 입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그걸 심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육에는 심화시키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지 그거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우리 소 교수님은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전 작업을 했다고 봐요. 많은 아이들에게 한 학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심화시키는 과정들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까 정말 저는 그런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홍수가 날 때 그걸 가서 막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심화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이제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외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남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해시키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론들입니다.
저는 우리 소 교수님 아까 그 책도 얘기했지만요. 또 한 학교에 또 한 대학의 교과서가 이런 5차원 전면 교육적인 그 원리들을 통해서 또 교과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냥 뭐 학교 공부하는 걸 넘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우리 일반인까지 이런 어떤 그 지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하는 그 힘을 기르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 교수님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이 여러 가지 그 애쓴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이 이제는 참 제가 이 교육을 마무리 지면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참 이게 마무리 짓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5차원 전면 교육은 그냥 단순히 이런저런 거 있으니까 모아서 해보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자는 건 뭐냐면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그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 그 시청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지력과 심력과 체력과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다 갖고 정말 우리 일생을 승리시키는 그런 모든 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